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다양한 뒷얘기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 오늘도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근에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네. 예, 이 보고서에는 그 미국의 뭐 최상위급 안보 전략이 담겨 있다면서요? 예. 예,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이게? 여기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전략 문서가 대략 따지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요번에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영어 약자를 따서 이제 NSS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방 전략서가 있습니다. NDS라고 부르는. 예. 그러니까 NSS가 그리는 이 큰 국가안보 전략을 NDS는 국방으로 실전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좀 더 자세히 풀어주는 문서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NPR이라고 해서 이제 핵태세 검토 보고서인데, 예. 요거는 이제 8년 주기로 나오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2022년에 마지막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안 나올 거고요. 2030년이나 되어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건 NSS와 NDS인데 지금 NSS가 먼저 나온 거고요. 예. 요게 더 상위 문서가 됩니다. 이건 백악관이 내놓는 거고, 네. NDS는 국방부가 내놓는 거고. 국방부가 내는 예, 거고. 예. 그래서 NSS가 이제 훨씬 상위 문서고 큰 그림을 그리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4년 동안 예.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국방 전략, 안보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큰 밑그림이 그려져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죠. 예, 그죠. 요 내용이 사실은 제가 2017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나왔었고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때도 나왔었습니다. 예. 비교를 한번 해보면 트럼프 행정부 때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내놓은 게 훨씬 짧아요. 짧아요? 보통은 한 40페이지, 거의 50페이지 가깝거나 60페이지가 넘어간 적도 있었거든요. 트럼프 1기 때는. 예. 요번에는 그 문서, 그러니까 빈 장만 빼면 예. 실제로 내용이 적혀 있는 그 페이지 수는 30페이지가 안 됩니다. 많이 줄었네요. 예. 근데 이 문건을 제가 보고 느낀 게 굉장히 신선하다. 신선하다. 예, 느낌이.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의 안보 문서에서 이렇게 굉장히 익숙한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안보 문서들은 예. 그 익숙한 말들이 별로 안 나오고요. 굉장히 좀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문장들이 많이 써 있었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자체,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가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구나. 1기 정부 때보다도 더 두드러지게 돼 있구나. 보통의 안보 전략은 이제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가 내고 바이든 행정부가 내도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어떤 당도 좀 용인할 수 있는 혹은 받아들일 수 있는 전략이 좀 그려집니다. 기본 틀은 있겠죠. 예. 여야 구분 없이. 그런데 아까 신선하다고 말씀드린 건 예. 그 틀이 별로 없어요.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누가 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적용할 것 같은 내용들이 예. 쭉 써 있습니다. 예. 가장 여기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문장을 제가 몇 개 소개해드리자면 예. 미국 국민들은 미국의 이익과 아무 관련이 없는 글로벌 부담을 짊어질 생각이 없다. 예. 워싱턴 엘리트들이 그동안 미국의 힘을 과대평가해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는 세계의 경찰을 할 생각이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이제 문서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UN 같은 국제기구들 있잖아요. 예. 트럼프 행정부가 별로 안 좋아하죠. 국제기구들은 돈만 내고 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 국제기구들에 대해서는 반미주의 혹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해체하려는 초국가주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우리 미국의 엘리트들이 그런 허상의 목표를 따라감으로써 미국이 힘을 키우고 또 그 힘을 쓰는 걸 오히려 제약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자적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 국제기구들의 어떤 큰 뜻, 세계를 다 위해야 된다. 이런 뜻과는 유엔이나 상관없이. 뭐 예. 나토나 이런 예.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결론은 뭐냐. 미국이 세계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 미국은 서반구, 저번에 제가 한번 방송할 때 이 서반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주 대륙을 말하는 겁니다. 북미, 중미, 남미. 요 서반구, 그러니까 미주 대륙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썼어요. 우리는 과거의 멀로주의를 얘기합니다. 과거의 멀로주의를 소환해 와요. 1823년에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얘기한 게 멀로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럽은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은 원래 이제 유럽 영구의 식민지였잖아요. 예. 유럽은 미주 대륙에 새 식민지를 만들거나 간섭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도 유럽 일에 간섭 않겠다. 이때 왜 멀로 대통령이 요거를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커나가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이 와서 자꾸 중남미 이런 데 이제 집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나는 일단 이 서반구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걸 발판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거야 하는 욕심에 일단은 서반구는 우리 서반구 안에서 문제를 다 해결할게. 유럽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물론 선언적인 의미만 있었고 이제 실제 실행은 잘 안 되겠죠. 유럽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 당시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멀로주의를 소환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예요. 미국은 이미 세계 초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를 경영할 정도의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럴 만한 힘을 갖고 있지도 않다는 데서 인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건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군사력을 사방에 펼쳐서 세계를 다 우리가 장악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주 대륙에 집중하겠다. 우리의 방어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문장이 나옵니다. 세계의 경찰 노릇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멀로주의를 우리는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보충 항목, 이른바 트럼프 코롤러리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중남미, 캐나다에 우리는 강력한 영향력을 투사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본토 안보를 지키고 예. 향후에 이를 발판으로 다시 미국이 도약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에요.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동안 접근이죠. 했던 거는 이제 완전히 새롭지만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예.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이제 좀 흐름이 같은 결이 그렇죠. 같은 내용들이네요. 캐나다 문제라든가 예. 지금 또 남미 쪽에는 자기한테 친하고 잘하면 굉장히 잘해주고 예. 좀 약간 반대하면은 또 무력으로 좀 억압하는 분위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이게 상당히 이번 문서가 짧게 나왔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에 해왔던 근 1년간 해왔던 정책들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거를 거의 압축식으로 담아놓은 예, 문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러 미국의 어떤 행동들을 예. 이 문서 하나로 거의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식화되는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내 문제도 네. 꽤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또 여기에 예, 이게 예. 원래는 안보 문서라는 문제인데. 거는 예. 대외 문제를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중국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러시아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안보 문서인데 예.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내 문제, 이민, 정체성, 문화 이런 것도 다 안보의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내부의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내부 요인들이 있다. 예. 안보란 무엇인가? 안보가 과연 대외 그런 외국의 문제에 우리가 개입해서 외국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만 안보냐? 그게 아니고 미국 자체를 지키는 것, 미국 내부를 지키는 것도 안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뭐 방위만 하고 군사력만 투사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가장 이걸 위협하는 것 대규모 이민. 이 이민이 전통적인 가족주의, 기독교주의 이런 것도 파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에 더해서 서구의 어떤 진보주의 이것도 배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한동안 이제 어떤 문화적인 갈등을 빚었었던 성 정체성 문제, 트랜스젠더 이런 거, 생물학적 성을 거스르는 행위 이런 것도 모두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전략 지금 내놓은 건 단순히 뭐 어떤 네. 국가의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방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국가 자체를 바꾸는 미국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이걸 안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민이라고 하면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법무부. 그런데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군도 투입해야 됩니다. 주방위군 막 보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국방부 문서에도 써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 어떤 업무 범위는 단순히 외국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이민도 해결하는 것이 군의 임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안보 전략 전체를 어떤 국가 개조 전략으로 내놓은 거예요. 이번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민에 대한 반감이 당장 이제 오늘 나온 뉴스가 있었는데 저 이제 미국에 90일 동안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정책이 있잖아요. 전자여행허가. 뭐 에스타라고 하죠. 네, 에스타.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5년간 SNS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거를- 뉴스 나왔어요. 오늘 예, 와서. 이걸 관보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보통 여러 차례 얘기했을 때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들 이 SNS 다 검열한다고 그렇게 들었었잖아요. 예. 이거를 미국에 잠깐 갔다 오는 관광객들한테도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어떤 예. 정책의 근간이 되는 인식은 예를 들면 이런 불순한 생각, 미국의 반미주의 이런 거를 잠깐이라도 미국 땅에 와서 전파하고 설파할 수 있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나쁜 물을 들일 외국인 입국 단기조차도 막겠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편적인 시각에서 나온 내용 같지는 않고 예. 예,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추진하는 네. 아주 특화된 내용들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다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예, 마가 마가잖아요, 완전히. 예, 라는 그 마가의 어떤 전형적인 인식 세계를 그러니까요. 이 안보 전략에 그대로 투사한 그대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뭐 마가의 어떤 뭐 교리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 예. 예, 그 정도네요. 네. 예. 자, 미국의 안보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제 다른 나라를 꼽으라면 일단 1순위는 중국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가요? 중국은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중국에 대해서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 때 제가 이 NSS를 봤을 때를 기억해 보면 그때 이제 뉴스가 됐던 건 중국의 유일한 경쟁국이다라고 이제 처음으로 옥박았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오랫동안 중국을 봐온 인식은 지난 한 10년에서 20년간은 중국은 잠재적인 혹은 현재의 패권 경쟁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가 지적한 중국과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안보 경쟁이나 패권 경쟁이 아니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무역 균형이 깨져 있다. 이 무역 균형을 복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중국은 뭐 중국의 권위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한 언급 없습니다. 중국과는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적인 이점을 우리가 챙기겠다. 예.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이 불균형하게 무역하는 거 없애도록 해야 된다. 우리 관세 협상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예. 미국 우리가 왜 중국 물건은 많이 뭐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런 거 많이 되지만 미국은 건 왜 그만큼 수입 안 해? 이런 걸로 이제 미국이 관세 협상을 명분으로 삼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중국과 어떤 수출 수입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거기에 동맹국도 동참해야 하고 중국과도 협의 혹은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거를 경제관계 파트너 혹은 경제관계의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미국이 가져왔던 안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느냐.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전방위 방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를 초점으로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타이완입니다. 타이완, 예. 대만. 타이완만 두드러지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트럼프 정부의 어느 문서에 봐도 이거 이외에 별로 중국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타이완을 굉장히 이 어떤 중국이 나중에 밟고 뭐 대외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첫 단계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중국이 밝히고 있는 제1방어선이 있어요. 중국이 보통 이걸 이제 제1도련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설정한 중국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방어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외 진출할 때 가장 먼저 뚫고 가야 할 선이기도 하거든요. 경계선. 이 선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일본 규슈부터 시작해서 타이완, 필리핀, 말라카 해협을 쭉 잇는 선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이 중에서 가장 뚫리기 쉬운 곳 타이완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완만 잘 봉쇄하면 이 선을 못 넘어오면 중국은 뭐 자기 자국 영토에 갇히는 거고 더 이상 바깥으로는 힘을 못 쓸 테니까 타이완만 잘 방어해. 우리 지금 군사력 그렇게 남아돌지 않아. 그러면 여기저기 쏟을 수 없으니까 이 타이완 방어에 집중해. 이게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정해서는 군사력도 더 투입하고 역량도 더 집중해야 되고 국방비 지출도 더 늘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과거의 그런 안보적인 어떤 광범위한 대립은 좀 줄어들고 타이완 중심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완에 집중하는. 네.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나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이 아까 타이완 얘기 드리면서 이 타이완 얘기를 할 때 일본과 한국을 얘기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려서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타이완 방어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도 거기 돈을 써라. 예. 한국도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반도 문제, 북한의 위협, 그러니까요. 한반도 비핵화 여기에 대한 언급은 다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이게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2017년에 트럼프 정부 1기 때는 예. 북한이 17번이 거론됐습니다. 예. 바이든 정부 때 3번이 거론돼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음.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한반도 문제 전혀 없고요. 예.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중심으로 우리는 방어할 거야. 미국 이익이 되는 것에만 뛰어들 거야와 연관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이익만 챙길 테니까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각각 일어나는 분쟁들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하기 위해선 너희들이 군사비 늘려서 너희들이 너희 나라의 방어를 스스로 처리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내부 분쟁, 북한과 남한의 어떤 갈등, 군사 갈등 이런 건 알아서 해결해.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국방비 더 늘려야지 5%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도 물론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실제로 뭐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이제는 뭐 핵 가진 북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이 이제 공공연히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이 남한의 위협이 되는 게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닙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번에 관세 협상할 때 보셨잖아요. 미국이 한국에 할 수 있는 굉장한 무기가 군사적인 협력입니다. 예. 너희 북한을 제대로 방어하려면 우리 도움이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관세 우리 말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의 위협이 없다? 한국을 다루기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뭐 미국한테 기댈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반도가 갈등 관계, 북한하고 군사적 갈등을 빚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해가 될 일은 또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다만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공격에 나설 때, 예. 북한이 미국의 핵 위협을 할 때가 미국의 껄끄러운 순간인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정말로 한반도에 아무 관심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는 과연 전혀 신경 안 쓸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지난번에 에이펙 왔을 때 계속 김정은 만나고 싶다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다만 김정은을 만나고 싶은 게 한반도 비핵화 예전처럼 혹은 뭐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이거에 관심을 가질 것이냐. 그건 다른 얘기예요. 다른 목적으로 만나려고 할 거라는 거죠. 한반도 비핵화 뭐 좀 뒤로 밀어두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 혹은 뭐 북한에서 좀 더 나아가서 관측한다면 예측한다면 사업적인 측면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핵화나 북한 문제가 빠졌다, 네. 삭제가 됐다는 예. 게 어떤 의미고 이게 왜 또 삭제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거는 예. 조금 더 어떤 이유인지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건 더 좀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밝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직은 뭐 이 문서로만 나와가지고 진짜 뭐 속내까지는 이제 짐작이니까 예, 예. 뭐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빠졌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으로 많이 그러네요. 받아들였어요. 이 안보 쪽. 좀 놀랄만한 그 뉴스인데 예. 예, 이게 좀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서 예. 예, 좀 보도가 돼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다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유럽, 중동 정도만 짧게 볼까요? 예, 유럽 같은 경우에 사실은 유럽이나 중동은 이제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티가 납니다. 이 문서에서 유럽에서 굉장히 냉혹하게 평가를 해요. 유럽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얘기인데 예. 유럽 문명은 앞으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거기 그 나온다고요? 예. 그러면서 이 유럽하고 우리는 여전히 협력을 하고 싶다. 그런데 유럽은 다만 이런저런 점을 고쳐야 한다. 거기에서 된 게 뭐냐면 우파 정치가 좀 더 힘을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예. 러시아의 전략적 안정을 재정립해야 된다고도 나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욕 안 했어요. 러시아의 권위주의 같은 거 지적도 안 했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신속하게 중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정부, 바이든 정부 때만 하더라도 러시아를 위협이 되는 국가로 북한, 중국과 함께 이제 지목을 했었어요. 미국이. 그런데 이 문서만 보면 오히려 파트너로 인정하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 정도.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이걸 지금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예. 우리 방어 체계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과 이제 별도로 가야 되느냐 이런 재무장해야 얘기들이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세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은 사실 예전에 석유 때문에 미국이
관심이 많았잖아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동을 모르면 미국을 모른다고까지 했었습니다. 안보가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중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전에는 석유가 있었으니까 중동을 방어해야 될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 물론 이런 멘트를 직접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미 에너지 수출국이다. 셰일가스도 있고. 예. 그래서 중동에 대한 의존도는 이제 낮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중동 국가들은 이제 어떤 상대가 되냐면 원자력, AI, 방위 산업 뭐 이런 거를 팔 수 있는 나라. 미국 경제에 필요한 광물 자원을 공급하는 나라. 즉 중동에 대해서는 뭐 안보적인 혹은 가치 중심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비즈니스 대상으로 보면서 군사력에 대한 얘기는 쏙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 굉장히 분쟁이 많잖아요. 무력 분쟁이 많잖아요. 이런 데서 미국은 빠지겠다는 의사를 아주 공공연히 내보인 겁니다. 그건 뭐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건 뭐 인정하고 네. 그렇지 않은 거는 과감하게 버리겠다. 네. 그거를 뉘앙스인데요. 다 미국이 예전에도 사실 그랬겠죠. 예. 다 자기 이익에 개입하고 싶고 나한테 별로 이득이 안 되면 빠지고 싶어 하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걸 문서에 노골적으로 진짜 그럴 예. 거라고 써놓은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처음입니다. 네. 근데 그 이익이라는 게 너무 그냥 눈앞에 보는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예.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장기적인 관점이 미래를 없다라고 보지 비판하는 않는, 사람들이 많죠. 먼 미래를 보지 않는 예. 지금 트럼프 임기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예. 그런 느낌을 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아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동맹 다 잃겠다. 참나. 알겠습니다. 예. 자,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안보 정책 방향 앞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전략이 어떻게 나왔나를 한번 보면 이 전략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라는 이제 기본적인 미국의 지지층. 이 미국의 지지층의 생각은 다른 나라엔 개입하지 말자. 우리나 잘 살자. 이민은 안 돼. 그다음에 우리 문화적 헤게모니. 우리는 미국의 뭐 옛날 기독교적 가치를 계속 유지해야 돼. 미국의 노동자는 보호해야 돼. 여기에 상당히 맞춰준 겁니다. 이 미국인들 마가는 표잖아요. 네. 1년도 중간 선거가 안 남았는데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사상 플러스 네. 미국 정치에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대주는 사람 누굽니까?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예. 이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다 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이 세계 최강이고 예. 그래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AI 이런 걸 지지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 AI를 아주 광범위하게 도입하면서 이 지금 NSS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이런 걸 도입하고 이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이 기업들이 또 추구하는 바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국방은 좀 더 방어적인 전략으로 가는 걸 선호합니다. 뭐 이런 데들은 주로 뭐 위성 기술 이런 데들이 발달한 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두 세력의 어떤 니즈 원하는 바가 조합된 그런 것이 지금 NSS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곧 트럼프 대통령이 큰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핵심만 뽑자면 앞으로는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겠다. 미국 방어에만 전념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지층에 걸맞는 그런 안보 전략만 취하겠다. 다른 나라의 사정이야 어떻든 상관없다. 이거를 굉장히 한 20몇 페이지짜리로 예. 아주 좀 세밀하게 쓴 문서가 예. 이 문서가 되겠습니다. 예. 예. 듣다 보니까 이게 뭐 AI가 좀 도움을 주는 문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상상까지 해보게 되는 내용이 완전 바뀌었다 그러니까 네. 예. 그런 느낌까지 뭐 들 정도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좀 살떨리는 예, 내용이죠. 이거 뭐 예. 내용이 중요한데 좀 보도도 많이 되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보도가 예, 많이 됐는데 좀 단편적으로 된 되긴 보도가 됐어요? 아직 난 많이 좀 못 본 것 많긴 같아서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중요한 뉴스들이 또 많았으니까요. 네, 예. 자 워싱턴 리포트 KBS 이정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